안녕하세요. 닥터 소류입니다. 질염 증상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깨끗하게 씻어야겠다.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면 씻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오늘은 질염이 있을 때 왜 우리가 가장 먼저 열심히 씻게 되는지 그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질염 때문에 병원을 찾으신 분들을 진찰하다 보면 외음부가 너무 건조하고 질 점막이 예민해 보이는 경우를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최근에 씻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 있거나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세정제를 사용해서 자주 씻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여쭤보면 반응이 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네 맞아요 하시면서 사실 조금 민망해 하십니다. 아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용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또 이럴까요? 하시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질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이든 처음이거나 정말 오랜만에 증상이 생긴 분이든 이런 반응은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사실 세정은 질염이 생겼을 때 가장 흔하게 시작되는 더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덜어내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질염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관리는 사실 대체로 비슷합니다.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일단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고 불편한 상황인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정은 질염이 생겼을 때 누구나 가장 쉽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면 그만큼은 좀 개운해지고 불편함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세정을 반복하다 보면 질 주변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평소에는 정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감각에도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괜히 더 찝찝함이 느껴져서 다녀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씻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증상이 있을수록 세정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건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불편한 상황에서 누구나 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는데도 또 다시 질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세정만으로는 불편함이 잘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관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나 보다 라면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대부분 질염에 관련해서 소독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증상이라든지 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물 처방이나 질정을 사용하게 되는 흐름으로 치료는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염이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께 진료실에서 자주 또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소독 치료도 정말 자주 받아보셨죠? 그리고 약물 복용이나 질정도 정말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세정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오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환자분이 무지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관리를 대충 해서 생긴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질염에 대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는 것과 회복이 잘 되는 것이 같은 방향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을 자주 하게 되고 여기에 소독 치료나 약물 복용, 질정 같은 치료가 계속 더해지다 보면 질 점막은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세정은 자주 반복될수록 질 점막이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씻고 나면 당장은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질 환경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한 조직입니다. 잦은 세정과 반복적인 자극은 질 점막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어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염 치료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질문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이제는 줄여도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세정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덜어내기는 씻지 말라는 뜻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필요한 세정과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세정을 구분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관리가 무의미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 불편했고 또 나아지고 싶어서 했던 자연스러운 선택들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는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줄이는 방향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질은 계속 건드릴수록 좋아지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극들이 줄어들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질염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덜어내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가 아니라 필요한 확인을 거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을 때 불필요한 자극들을 하나씩 줄여보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질염에서는 세정부터 덜어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 작은 전환이 자주 반복되는 질염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까지가 세정이라는 관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질염을 겪는 과정에서 이런 관리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이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혹은 검사에서 균이 나왔는데 저는 왜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질염이 반복될 때 검사 결과와 실제 불편함이 왜 자꾸 어긋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소리였습니다.